자, 다시 앞에 화면 볼게요. 객체에 대한 얘기를 더 할 건데, 우리가 아까 정리했던 거에서 좀 더 바꿔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바꾼다기보단 내용을 좀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인데, 객체 자체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문법이 맞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좀 특별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작정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룬다고 객체를 무조건 쓴다, 이건 아니고요. 이런 키워드가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연관성이 있는 복수개의 데이터를 다룰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자, 갑자기 생뚱맞게 연관성이 튀어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한번 개념을 가져가 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객체라는 친구, 배열이든 뭐든 다 똑같아요. 객체 그냥 통합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객체라는 친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폴더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여기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이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옮겨 드릴게요. 자, 여기 말똥가리라는 폴더가 하나 생겨났습니다. 자, 이 폴더를 만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자바 수업이라고 폴더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리고 폴더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텍스트 파일 같은 거를 좀 만들어 볼게요. 1일차 수업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얘는 2일차 수업 페이지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여기다가 자, 이런 걸 넣어놨어요. 이건 저입니다, 저. 저의 개인정보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남겨놨다고 해볼게요. 지금 이 폴더는 자바 수업이라는 이름을 지어놓은 폴더이기 때문에 자바 수업 관련된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실제로 1일차 수업 페이지, 2일차 수업 페이지 이런 거 자바 수업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그쵸? 내용은 지금 비어있겠지만 예를 들어서니까.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 친구는 연관이 있어요? 없죠. 그럼 얘는 이 폴더 안에 있는 게 맞아요? 아니겠죠. 얘 같은 경우는 뭐 폴더를 따로 관리한다거나 아니면 따로 이렇게 바깥에 빼서 따로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를 폴더로 관리한다고 하면 얘 또 여기 생길 거니까. 어디 갔어? 어? 왜 안 만들어졌지?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두 개가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차주한 제 이름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폴더를 나눠서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 이유에는 그냥 내가 연관 있는 그 파일들끼리 좀 묶어서 관리를 해야 내가 나중에 이 파일 찾으려고 할 때 해당 폴더 찾아 들어가면 그 안에 어딘가에 있을 거니까. 보통 폴더를 관리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연관 있는 파일들끼리 묶어 놓으려고. 이 개념이 객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객체 자체는 폴더예요, 폴더 하나에. 그래서 우리는 연관성 있는, 관련 있는 데이터들끼리만 객체로 다룬다. 자, 이 개념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거를 또 이제 좀 코드적인 부분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 드릴 거예요. 아까 전에 잠깐 예시가 나왔던 얘는 이렇게 한번 보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제가 지금 개발자인데 게임 프로그래밍을 하나 할 거예요. 간단한 게임을 하나 만들 건데 그 게임 내에서 사용돼야 되는 데이터로 정수형 데이터 값이 한 200개가 필요하대요. 그럼 실제로 객체가 없는 상태에서는 얘를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A가 위에 있죠? B로 합시다. 그냥 선언만 일단 할게요. 이름이야 그 상황에 맞게 더 지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야 돼요. 실제로 변수 200개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변수 200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값을 넣어서.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코드 안에서 어떠한 데이터 값, 예를 들어 10이라는 값을 변수에 넣지 않으면 이 10이라는 값을 재활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려면 변수에 넣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변수를 불러내야 우리가 값으로 쓰든 뭐 재할당을 위해 공간으로 쓰든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값만 떨렁이 있는 코드는 없습니다.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또 실제로 200개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야만 해요. 근데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름 지을게요. 옆에 위에 몇 번까지 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이러면 정수 데이터 200개 들어갈 수 있는 방 200개짜리 객체 하나 만들어서 연결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얘네들이 어떠한 이제 관련이 있는 데이터라 가지고 다른 클래스, 지금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다른 클래스 혹은 다른 메서드 쪽으로 이 데이터를 넘겨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타부서로 이 정보를 넘겨줘야 돼요. 그럼 우린 이 200개에 대한 정보를 다 따로따로 타이핑을 해서 넘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로 200개 보관하면 우린 이거 하나만 넘겨주면 돼요. 그럼 누가 편해요? 얘가 편하죠. 200번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한 번이면 되는데 얘가 편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놨던 200개의 변수들이 200개 전부 다 하나도 연관성이 없대요. 목적지가 다 다르대요. 하나 뭐 B는 뭐 B 부서로 가야 되고 B2는 C 부서로 가야 되고 목적지가 다 다르대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 하나하나 보내면 되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관했어요. 목적지가 다 다르대요.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괜히 꺼내서 주는 작업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객체를 관련 있는 데이터들끼리만 묶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련이 없는 데이터를 객체 안에 같이 묶어버리면 오히려 손해예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들끼리만 묶어야 된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거를 또 다른 예시로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 이제 그림이에요. 가장 이해하기 쉬운 그림. 제가 이런 걸 하나 그릴 거고, 여기다가 이 그림은 이제 저희 학원에 근무하시는 강사님들 대부분 혹은 다른 학원에 계시는 강사님들도 많이 그리실 거예요. 객체 설명할 때 가장 이해하기 좋은 그림 중에 하나라서 어딘가에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항구고요. 항구. 배가 정착하는 공간이죠. 항구. 얘는 이제 배예요. 배. 얘가 바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사과 농장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사과를 9상자를 이렇게 제가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제 친구들한테 주기 위해서 얘를 이제 배로 보내려고 항구로 가지고 왔어요. 자, 얘는 뭐 미국에 있는 누구, 얘는 뭐 중국에 있는 누구, 얘는 뭐 일본에 있는 누구, 이런 식으로 9상자의 목적지가 다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사과를 하나의 포장으로 묶어서 가져오는 게 과연 이득일까요? 하나로 묶어놨다면 목적지가 다 다르니까 서로 다른 배에 태워야 되는데 그럼 태울 때 일부러 안쪽에 포장되어 있는 걸 뜯어서 까서 빼가지고 하나씩 다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근데 만약에 저는 이 9상자를 미국에 있는 한 친구한테만 보낼 거예요. 그럼 얘를 묶는 게 이득이에요? 풀어놓는 게 이득이에요? 이건 묶는 게 이득이죠. 자, 그냥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제가 9상자를 따로 가져왔는데 목적지가 하나면 저는 제 차에 9상자를 실어야 되고요. 항구에 와서 9번을 내려야 돼요. 배에 9번을 실어야죠. 배가 도착하고 그쪽 항구에 9번을 내리고 얘를 택배차에 9번을 실은 다음에 배송이 돼서 9번을 내려야 돼요. 근데 얘를 하나로 묶었으면 저는 제 차에 한 번 실으면 되고요. 항구에 가서 한 번 내리면 되고요. 한 번 배에 실으면 되고 한 번 내리면 되고 한 번 실으면 되고 한 번 내리면 돼요. 이런 과정일 때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고변산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관련이 있을 때에는 객체를 쓰면 엄청난 효율이 있다. 단 관련이 없을 때에는 오히려 손해다. 이 개념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아직은 배열까지밖에 배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객체를 연결시킨 변수 하나를 가지고서 얘 타입이 정수 들이니까 우리가 정수 데이터만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뒤에 배우시게 될 사용자 정의 객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이 객체를 설계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 입맛대로 찍어낼 겁니다. 그럼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거는 잠깐 봐주세요. 그냥 여기다 하자. 참, 그리고 변수 만들 때 한글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써요. 개발자들은. 쓸 수는 있지만 하지 않아요. 인트 말고. 그리고 그냥 이 정도만 해볼까요? 지금 저는 이거 뭔가를 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버블이잖아. 왜 안 돼? 이거 왜 문자로 들어가 있어? 자,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 이거 뭔지 잘 몰라도 돼요.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배울 건데, 일단 new 했으니까 객체 하나 만들겠다예요. 그리고 객체의 타입은 멤버라는 타입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밑에다 뭔가를 썼더니 이게 가능해요. 그 상태인데, 얘한테는 이름이라고 하는 스트링 변수가 하나 있었고요. 키라고 하는 더블 타입의 변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스트링 값, 그리고 실수 저장하고 있죠. 하나의 객체에 데이터 타입을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배열밖에 안 배워서 타입을 int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int밖에 안 됐지만 나중에는 이게 가능합니다. 여기는 문자, 여기는 정수, 여기는 실수 이런 거 다 돼요. 우리 입맛대로 진짜 설계해서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가능하니까 자바가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로 개발할 때 이제 용이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막 쓸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니까. 이런 개념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크롬 한번 켜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쉬는 시간 혹은 수업 끝나고 내일 수업 전까지 한번 해보셔야 되는 과제 아닌 과제가 있습니다. 여기 OOP라고 한번 쳐볼게요. OOP. 얘는 그냥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이제 OP,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객체를 배우기 시작을 했고 자바는 객체 지향 언어고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있잖아요. 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뭔데?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하나쯤은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읽어보면요. 이런 거 읽어보면 이해 안 될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이해하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걸 한번 읽어놨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 확립이 되면 그때는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읽었었는데 그리고 그때 가서 다시 읽어보면 또 다를 거예요. 그때 미래를 위해서 지금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느낌이니까 지금은 이해 안 된다고 막 걱정할 필요 없고요. 그냥 쭉 읽어만 보세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훑어보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뭔데 이런 걸 하나쯤은 검색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OOP의 특징. 사실 OOP만 검색해도 이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려주는 글들이 많을 건데 만약에 내가 본 글에는 그런 특징적인 내용이 없었다면 얘를 따로 검색해서 하나 보시면 좋아요. 자,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대충 보여드릴게요. 자, OOP라는 것 자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OOP의 특징이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 특징에는 추상화, 상속, 다형성, 캡슐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내용을 좀 보면은 여기도 뭐라고 막 쓰여 있을 겁니다. 얘도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읽어보실 건데 이해 안 돼도 돼요.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읽어놓으면 나중에 이해했을 때 좀 더 그 머릿속에서 조립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한 번쯤 읽어보는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는
만약에 이제 자바를 활용한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어느 정도는 이게 암기도 필요해요. 이 암기라는 게 막 딸딸 외워야 되고 여기 써 있는 이런 것들이 외워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네 가지의 특징이 각각 무슨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얘가 뭔데, 얘가 뭔데, 얘가 뭔데, 얘가 뭔데,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얘가 뭔데 실제로 코드로 활용하면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 라는 걸 하나쯤은 머리에 넣어 놓으면 되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 면접 단골 질문이에요. 기술 면접에서 정말 단골 질문입니다. 웹개발자 취업 시장에서는 요즘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이들 물어봐요. 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취업 준비할 때 좀 필요하다.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요. 지금 이 자바 수업만 가지고는 사실 이 개념을 배우기는 해요. 근데 막 엄청나게 활용해보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뭐 웹개발 같은 좀 더 이제 활용적인 부분으로 들어오는 수업을 들어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수업에서 만드는 그 프로젝트 안에 이 특징들이 다 녹아야 돼요.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얘를 사용해서 이 특징을 적용시켜서 개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까지 오셔야 될 텐데 이것까지 하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될 겁니다. 수업에서도 많이 짚어드리게 될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해 안 돼도 그냥 한 번쯤 검색해서 읽어보시는 걸로 OOP 얘가 뭔데 그리고 OOP의 특징 뭐 네 가지 다섯 가지 얘기가 나올 건데 그냥 뭐 뭐든 좋아요. 읽어보시면 돼요. 큰 틀로는 네 가지가 맞습니다. 특징은 네 가지가 맞고 그냥 그걸 읽어보시면 된다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혹시 필요하신 분 있나요?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이거 따로 올려드릴까요? 아니면은 어차피 영상 녹화된 거 있으니까 영상 틀어서 잠깐 멈추시고 따라 적으셔도 되거든요. 올릴까요 말까요? 필요하시다고 하면 올려드리고 응? 올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만큼을 그냥 이만큼을 올릴게요. 메인 자체를. 얘는 줄바꿈이 좀 이상하게 된다. 들여쓰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보시면은 아직 안 올라왔네. 다시 뭐야 잘 됐잖아. 제 거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는 이게 안 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 됐네요. 하나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얘를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제가 수업에서 다뤄드린 설명이고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추가적인 개념 설명에 대한 것도 올라갈 겁니다. 자 새로 고침 한 번 더 해보시면은 밑에도 어떤 글들이 쭉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도 설명되어 있는 글이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고 제가 수업에서 설명했던 내용과는 살짝 다른 표현이 쓰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한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이해하기 좀 더 편한 표현으로. 자, 그럼 다시 여기로 와서 얘를 잠깐 지울 거였기 때문에 미리 좀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요거 알려드릴 건데 아까도 봤고 그 전 수업에서도 한번 마주쳤던 이 스캐너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갑자기 이걸 왜 하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업 백제 있죠? 이거 안 따라치셔도 됩니다. 수업 페이지에 있는 상단에 코드업 백제 여기 가볼게요. 여기 들어와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문법 같은 거를 이제 네 가지나 배웠고 그리고 객체라는 개념도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풀어주시면 좋은데 여기 한번 볼게요. 1010번 1010번부터 밑에 꽤나 많은 것들이 입출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출력 우리가 그냥 출력은 사실 제가 그 뭐 유니코드 찍는 거 빼고는 다 하시면 된다 그랬고 그건 너무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입출력은 우리가 입력이라는 걸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못해요. 근데 이거 문제 풀 수 있게 입력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 입력하려면 객체를 써야 돼서 우리가 객체를 이렇게 기본적인 걸 배우고 나서 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스캐너라고 하는 친구, 얘는요 자바 안에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클래스예요. 클래스. 이 클래스가 이건 하나 그냥 지금 이해 안 돼도 알고만 계세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있는 클래스예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있는 이렇게 스캐너.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존하는 클래스예요. 어쨌든 이 개념은 막 깊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배울 겁니다. 이 친구가 필요한데 자 일단 U라는 키워드 나머지 앞뒤는 몰라도 돼요. U라는 키워드 나왔어요. 이거 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객체 하나 만들겠다. 그러면 U 뒤에 오는 게 만들어질 객체 모양 정도였으니까 스캐너라고 하는 이런 모양으로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불러오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 얘를 눌러주면 나 이런 거 사용할 거야 라고 지금 내 메인.java 메인이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이거 쓸 거야 불러와 줘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쓰는 건데 여기 있는 이 sc는 변수니까 이름은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한글도 가능하니까. 근데 보통 이제 스캐너의 약자로 sc로 많이 쓰기는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 입력을 받아야 되면요 무조건 이거 한 줄 깔고 가는 거예요. 자바에서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입력이 얘랑은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여기다 검색어를 입력한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여기 검색어를 입력한다. 이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입력은 여기다가 입력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이렇게 출력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에 우리 뭐 타이핑이 안 돼요. 이 콘솔이라는 영역은 원래 못 써요. 글자를. 근데 이 스캐너라고 하는 애를 사용해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쓸 수 있어요. 자, 제가 이런 친구를 하나 썼습니다. 이거 지금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쓰고 실행을 시키면요. 자, 일단 뭐가 우리가 예상한 거에서 뭐가 안 됐어요? 이거 출력이 안 됐죠? 1, 2, 3 출력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입력을. 여기서 이 한 줄, 자, 이 8번째 라인에 있는 이 한 줄, 얘가 입력을 받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실제로 나 입력 받을 거야 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입력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프로그램이 돌고 있어요, 지금. 빨간색 네모. 이거는 프로그램이 꺼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우리 무한루프에 빠졌을 때처럼 프로그램이 아직 돌고 있는 상태. 기다립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그때 1, 2, 3이 나오죠. 입력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입력을 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이거 출력하고 프로그램은 더 이상 없으니까 끝.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친구인데, 우리가 방금 전에 배열 배울 때 괜히 지웠나? 이거 수업 페이지에 있으니까 수업 페이지로 가볼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배울 때 리모컨 누르는 행위가 뭐였죠? 대괄호였죠. 그리고 우리가 접근할 방의 번호를 써주는 형태였죠. 지금 얘는 배열인가요? 배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타입에 이게 붙어야 배열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배열이 아니겠죠. 이렇게 배열이 아닌 애들은 리모컨 누르는 행위가 점이에요. 점을 찍었다. 그러면 내가 이 리모컨에 있는 버튼 뭔가를 누르겠다 라고 한 거고요. 거기서 누르는 버튼이 지금 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얘가 SC라는 변수가 들고 있는 리모컨 안에서 넥스트 라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누를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이 점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그 의미예요. 근데 사실 배열도 이건 하나 해야 되겠구나.
배열도 점으로 리모컨을 누르는 행위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점을 찍었더니 뭐가 나와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가 막 나오죠. 이거는 객체는 무조건 있는 건데 어떤 객체든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객체라면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내장되어 있는 기능들입니다. 이걸 이제 함수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메서드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내장되어 있는 함수, 내장되어 있는 메서드라고 해서 내장 함수, 내장 메서드라고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TV라면 응당 가져야 되는 버튼들, 뭐 예를 들어 전원, 볼륨, 채널, 이거는 없는 TV가 없죠. 이거 없으면 TV가 말이 안 되죠. 그런 무조건 가져야만 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을 설령 우리가 지금 당장 아까 제가 멤버라고 하는 친구로 객체를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그런 걸 만들어도요 우리가 따로 안 해도 걔네들은 있어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점을 찍는 것도 리모컨이고 대괄호를 이렇게 하는 것도 리모컨 누르는 행위고 근데 이 대괄호는 배열에서만 쓰기 때문에 배열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객체에서 대괄호는 안 나와요. 자, 어쨌든 이러한 버튼을 난 누를 거야 라고 한 건데 이 버튼을 눌렀더니 아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입력을 기다렸죠? 그러면 이 입력을 기다려서 입력을 했는데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입력을 했어요. 엔터를 치면 우리가 입력한 이 값은 쓸 수 있어요 지금? 못 쓰겠죠? 왜 못 써요? 이 값을 어딘가에 저장한 적이 없어요. 그럼 이 값을 만약에 내가 쓰려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string cmd라고 하면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둘 거고 이만큼 블럭 씌운 만큼이 입력을 기다렸다가 입력 값을 받아내는 역할이었으니까 이 받아낸 결과를 cmd라는 변수한테 넣어줄 겁니다. 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지금 cmd의 타입은 스트링입니다. 문자열이에요. 문자열인데 이 결과, 이 친구는 스캐너 객체 안에 포함되는 애인가요? 지금 이 친구 덕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로 준비를 해서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제 말이 좀 어렵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얘는요, 스캐너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얘는 그냥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왜냐면 우리가 입력을 한 거니까. 문자를 실제로 입력을 한 거니까. 그 순간 얘는 이제 그냥 극단적인 문자열이 돼서 스트링이라는 타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 데이터의 타입이 스캐너였다면 스트링한테 못 들어가겠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트링한테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얘는 문자열이 맞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cmd라고 하는 변수한테 제가 저장을 했으니까 이 저장된 애를 이렇게 출력문에 쓴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값으로서 사용이 될 거죠. 보겠습니다. 입력을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가 입력한 대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해되실까요? 이런 겁니다. 자, 근데 기본적인 사용법은 사실 이게 전부라고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입력을 받으면 아마 그 입력값에 대해서 출력을 하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넣고 그 밑에 이런 거 쓰고 거기서 저장한 값을 출력해 보여준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sc라고 하는 저 변수한테 점을 찍는 행위가 리모컨을 누르겠다 했잖아요. 리모컨을 누르면은 얘는 뭐가 되게 많거든요. 아까 전에 어레이에서 봤던 거랑은 다르게 더 많아요. 얘는. 스크롤이 지금 생각보다 작죠. 이만큼 내려가려면 꽤나 많은 걸 갖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좀 내려가다 보면은 넥스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넥스트 라인, 방금 전에 제가 썼던 넥스트 라인이 있죠.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볼게요. 좀 더 내려가 보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눈에 익은 애들이 나오게 될 텐데 자, 넥스트 불린, 넥스트 바이트, 넥스트 더블, 넥스트 플롯, 넥스트 인트, 넥스트 롱 나오고 있죠. 넥스트 뒤에 쓰여져 있는 이 불린, 바이트, 더블, 플롯 이런 애들 누구예요? 기본 자료형 타입 8가지. 그렇죠?
자, next 뒤에 뭐 int가 붙었어요. next int예요, 지금. 예를 들어. 이걸 사용해서 입력받은 결과는 어떤 데이터일까요? 어떤 타입의 데이터? int. 그겁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next int 써볼게요. 지금 당장 뭐라 하죠? 이걸 통해서 입력받는 걸 또 기다렸다가 입력을 할 텐데 얘가 입력된 결과를 얘한테 지금 넣어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로 입력받으면 어떤 데이터를 받는 거라고요? 청수, 인트. 근데 지금 우리 어디에 넣으려고 해요? 스트링. 실제로 에러 내용을 봤을 때 타임 미스매치가 나옵니다. 인트는 스트링이 될 수 없어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올바르게 해주려면 여기에 인트를 넣어줘야겠죠. 에러가 사라졌어요. 자, 실행을 시키고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얘는 잘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문자를 입력하면 이제 얘는 뭐라고 합니다. 노를 눌러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input mismatch exception 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exception이라고 하는 친구는 해봤는데 안 되더라 였죠. 그래서 exception 빼고 input mismatch만 딱 보면요, input 넣는 거예요. mismatch 안 맞는다라는 거죠. 지금 너 이렇게 들여온 값이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put mismatch exception이라는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저런 걸 보면 아, 내가 지금 입력은 예로 받겠다라고 해놓고 이상한 걸 넣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실수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친구고요.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한 가지. 자, 다시 스트링으로 돌릴 거고 이제 int가 이런 상태니까 뭐 next boolean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타입에 맞게끔 데이터를 넣어줘야겠죠. 네, 여기서 이제 next 이 친구 하나 볼 거예요. 얘는 아까 우리가 next line 이거부터 한번 다시 보죠. next line 이게 낫겠다. 자, 이 친구로 했을 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요. 근데 중간에 지금 띄어쓰기도 하고 막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제가 엔터를 딱 치면은 여기서 그대로 출력을 해줄 건데 진짜 그대로 해줄까요? 이런 띄어쓰기나 이런 것들까지 다 똑같이? 얘는 그대로 해줘요. 완벽히 똑같죠? 그대로 합니다. 자, 이게 next line이에요. 근데 next를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실행을 시키고 아까랑 비슷하게 띄어쓰기 하고 이런 거 합니다. 자, 얘는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만약에 이게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두 개로 나눠놓을 이유가 딱히 없었겠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첫 번째 공백을 만난 시점에서 끊어요. 그냥 여기 띄어쓰기 이걸 만난 시점에서 그냥 끝나버려요. 여기까지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뒤에 뭐 얼마나 많이 입력했든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띄어쓰기 만난 순간 얘는 그 뒤로 쳐다보지 않아요. 그게 넥스트랑 넥스트 라인의 차이. 별거 없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 같은 걸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간단한 게시판 만들 때에도 이 입력으로 사용해서 만들 거거든요. 할 때 이런 거 거의 쓸 일 없어요. 다 넥스트 라인 가지고 합니다. 굳이 넥스트를 쓸 필요가 딱히 없기 때문에. 넥스트 인트도 안 써요. 왜냐면 넥스트 라인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요.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인지 문자인지에 따라서 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뭔가를 지금 현재 이렇게 입력받은 값을 가지고 뭐 연산을 하지만 않으면 사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쓸 일이 넥스트 인트 같은 거 쓸 일이 딱히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계산기 어플 같은 걸 만들 거고 그 계산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입력받은 값을 바로 연산한 결과를 보여줄 거다. 그러면은 넥스트 라인 안 되죠.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잠깐만, 이게 이걸 쓰려면 아마 일단 한번 해보고 안 되면은 다른 방식으로 가볼게요. 이게 근데 안 될 거라.
되는구나. 자,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CMD라고 하는 애 첫 번째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가 첫 번째 입력이 끝나면 두 번째 여기로 넘어가요. 얘도 이제 입력을 받으라고 했으니까 얘도 기다려요. 그래서 둘 다 입력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연산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하고 싶으면 넥스트 라인을 쓰면 안 되겠죠. 이때는 이제 인트로 넥스트 인트를 잘 활용을 해줘야 우리가 원하는 연산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네, 아까 문자니까 그냥 이어 붙인 거죠. 문자 더하기 문자는 이어 붙이는 거였으니까.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응용해서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제가 아이, 얘는 또 안 돼? 얘는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건 되지 않을까? 이건 된다. 자, 이 결과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쉽죠? 하나는 숫자일 거고 하나는 문자일 거니까 그냥 이어 붙어서 1, 2, 3, ASD 맞나요? 차이가 분명하게 있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실제로 얘를 활용할 때에는 우리가 그 차이를 느낄 만큼 디테일하게 찝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쓸 일이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방금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이 코드업 백제에 있는 입출력 문제 풀 수 있겠죠? 그 말은 뭐겠어요? 풀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던 기본 문법에 대해서 풀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 시프트 현상 이런 거는 안 쳐다보셔도 돼요. 자바에서 비트 시프트는 딱히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비트 단위 이런 거 하나 볼까요? 비트 들어가면 일단 걸으세요. 우리는 자바에서 비트는 딱히 중요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는 그냥 다 빼고 나머지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또 47분. 간단하게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건 깊게 안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배열 객체 형태인데 얘는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는 뭐겠어요?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일단 여러분들 멈춰야지. 아니면 뭐 언어의 그런 뭐 근원 이를 뭐 시초부터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 써야 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제 활용과 이제 뭐랄까 기본적인 개념, 문법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공부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얘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처음 배우는 시점에서 뿌리 쳐다보는 거랑은 아예 다르게 이해가 돼요. 그럼 누가 효율이 좋아요? 처음에 뿌리 배우다가 그만두고 때려치느니 재밌는 거 조금이라도 재밌는 거 하다가 나중에 좀 더 알고 어려운 거 하면 그때 나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공부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이런 게 있고 일단 시간이 또 이렇게 됐으니까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언제 멈췄